예, 존재와 시간. 하이드데게는 철학적 화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존재와 시간이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 두 화두를 중심으로 하이데거 사상의 핵심을 살펴보기로 한다. 시대와 민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주어지고 있는 존재의 시각을 하이드데거는 존재 사건이라고 했다. 이렇게 시간 속에 그때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존재 사건을 다루는 것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다. 하이데거는 이 책에서 공시적인 고찰, 즉 모든 시간에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고찰에서 인간 존재자를 이해하고 있는 양식과 방식 그리고 구조적 특징을 밝혀냈다. 더욱이 여태까지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규정한 서양 철학은 이런 인간만의 독특한 존재 이해의 특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적했다. 인간만이 있음과 없음을 구별할 수 있다. 인간은 이러한 있음과 없음을 구별할 수 있는 자리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존재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 거기 있음, 독일어는 다사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존재의 거기라는 즉 존재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라는 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을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존재의 목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독특함을 이제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이성적 동물,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생물학적 전제와 신학적인 전제로 인간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왜 생물학적 관점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음을 하이데거는 알았다. 하이데거는 그러한 전제 없이 인간의 있는 그대로를 보고자 한 것이며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 인간의 거기 있음을 다루게 된 것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즉 이제까지 철학에서 이 사용되었던 주체, 의식, 정신, 영혼이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있다. 하이데거는 그저 현존재, 거기 있음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가 인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던 것은 인간하면 어떤 식으로건 선입견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독특함이란 존재와 물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 존재가 거기에 나타나는 그 자리라고 하면서 존재와 관련시키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하이데거는 인간을 최고의 높이까지 끌어올린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존재와 시간을 봐야 한다. 인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과거에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거죠. 하이데거가. 네. 실제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인간 안에 존재가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을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하고 어떤 정신이라고 하고 영어로 soul, spirit 여러 가지를 썼겠죠. 여러 가지 용어를 써왔는데 어떤 용어를 쓰거나 이전까지 그러한 용어들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하이데거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것인가를 이름 지었기 위해서 이게 다사인이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사인이라는 말은 독일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being there라는 얘기죠. 거기에 있음.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우리말로는 현 존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존재자들이 있는데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무생물도 있고 이 세상에는 여러 존재자가 있는데 그 존재자 중에 인간은 특별하게 다사인이라는 거 불러서 이 다사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론을 이 존재와 시간 속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이분의 사유가 굉장히 조직적인 사유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이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철학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것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이 하이데거에 대한 학설은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워낙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거죠. 특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각자 공통된 것을 찾는 것보다는 각자 독특함을 찾는 이런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방식도 각자 조금 독특할 가능성들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일관되게 통설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쩌면 하이데거가 하고 있는 사고를 각자 나름의 인간관 또는 세계관 속에서 다시 소화해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이데거의 사유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는가 그건 자체가 우리가 어떤 실존적인 어떤 사유의 과정이 아닐까 싶긴 해요. 시간 속에 주어지는 존재는 대개 시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서양 철학에서는 존재를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음, 현존함으로 파악한 것, 변화의 와중에 변화하지 않은 실체로 파악한 것, 절대 정신으로 파악한 것, 같은 것들이 늘 되돌아옴으로 파악한 것, 결국 시간의 형태로 파악된 존재의 의미인 것이다. 통상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구분할 때 시간적인 것, 무시간적인 것, 비시간적인 것, 초시간적인 것으로 나누고 고찰한다. 이렇게 존재 속에 어김없이 시간이 끼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존재와 시간은 이런 사이라서 그렇게 불어 다니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철학에서 존재는 이념 혹은 이데아로 간주하여 존재란 변화하는 시간적 현실에 변화하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해 왔다. 이렇게 보면 존재와 시간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다. 이제까지 시간이란 존재와 합치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존재는 영원한 것, 이념적인 것, 보편적인 것,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존재는 시대마다 시간 속에 각기 다르게 주어지며 더욱이 존재는 유한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이데거는 우리가 자명하다고 알고 있던 존재와 시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해야 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와 시간이 뗄 수 없는 연관 속에 붙어 다니는 까닭은 존재가 나타나는 출현의 현장인 인간 현 존재가 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특기적인 인간 이해가 깔려 있다.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개념이 존재라는 말과 현 존재를 또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비잉이라고 한다면 현 존재는 비잉 대여라는 이런 개념인데 현 존재는 우리가 각자 만날 수 있는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인간들인데 현 존재는 그 현 존재 안에 존재가 드러난다.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죠. 지금까지 인간 이해할 때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결국 하느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죠. 존재 자체는. 그리고 플라톤의 이론 속에서도 이데아의 세계에만 본질적인 어떤 원형이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존재자들은 다 하나의 모상일 뿐이다. 여기서 하이데거가 보고 있는 것은 현 존재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현 존재라고 하는 다사인 자체가 이 다사인 속에 비잉 자체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 비잉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은 하이데거가 자기 책에서 온전하게 밝혀놓고 있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고 보여요. 이 다사인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다사인, 현 존재 분석은 아주 잘 명쾌하게 하고 있는데 그 현 존재에게 드러나는 존재,
우리 각자의 현 존재 속에 드러나는 어떤 이 존재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또 하나의 책으로 2권으로 밝히고 싶어 했는데 무슨 연건인지 모르지만 하이데거가 2권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철학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1권에 대한 해석 자체가 여러 방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통합된 철학체계가 인간에 대한 철학체계가 완전하게 드러났다기보다는 예비적인 부분만 드러나고 정말 본론적인 부분은 잠시 후에 책을 쓰겠다고 한 그 부분을 이분이 자기 평생 이루지 못하고 떠났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이데거의 생각을 완전하게 드러낸 철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더 적어지는데 이분이 기초적인 예비적인 과정에 현 존재에 대한 이해, 우리가 내 스스로 나이기도 하고 내 이웃이기도 한 우리가 삶에서 현실적으로 접하는 현 존재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견해를 우리에게 주는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탐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책이 마무리 지어졌다. 어쩌면 전체로서 이분이 저술을 하려고 했던 어떤 이 철학책의 전체의 전반부 예비적인 부분의 연구가 끝나고 본론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후반부가 빠져있는 상태로 하이데거가 자기의 연구 생활을 마무리했어요. 하이데거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를 했지만 1권에서 존재와 시간만큼 확실하게 체계적인 책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존재와 시간을 1927년에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기술이랄지 예술이나 여러 분야에 대한 글들을 썼지만 이 존재와 시간처럼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어떤 철학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각 주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필요하는 쪽으로 글들을 썼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없었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훨씬 더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